47쪽 할 차례지? 네. 이 부분은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 주은이는 A 단계를 풀어놨는데. 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뭐 잘 풀었던데? 그거 셀 보면서 풀었어요. 자, 근의 부호 기억나지? 두 근이 같이 놀면 합곱비, 따로 놀면 곱만 보면 된다 그랬고, 음근의 절대값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합도 조금 써주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자,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의 위치. 자, 근의 위치는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제 뭐 쌤 같은 경우는 분리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근데 나는 위치라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근의 위치도 두 근의 부호랑 되게 이제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도 뭐 책에 써져 있는 것처럼, 자, 두 근이 같이 놀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꽃길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두 근이 따로 놀 때는 기만 보면 돼. 자, 여기서 꼭은 뭘까? 꼭지점이겠지. 자, 정확하게 들어가면 꼭지점의 x좌표를 보라는 거고, 기는 기준점이야. 기준점이 뭔지는 이따가 볼 거고, 기준점의 y좌표를 보라는 거고, d는 당연히 판별식이 될 거고. 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책에 있는 EX를 좀 볼 건데, 자, 거기 보면 2차 방정식 fx 이퀄 0, 요 놈에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근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이렇게 뭔가 근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아래로 블록으로 통일을 시킬 거야. 이제 문제는 위로 블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자,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을 잠깐 이렇게 그려볼 거야. 그러면 두 근이 얘랑 얘인데, 얘가 둘 다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봤고, 그럼 요 놈이 같이 노냐 따로 노냐를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두 근이니까 따로 있다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랑 1이 기준점이 되는 거고, 자, 기준점을 기준으로 구간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때 같은 구간에 있으면 같이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서는 분리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두 근이 전부 다 같은 구간에 있으니까 얘는 같이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꼭끼리 세 개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꼭 x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만드냐? 간단해. 꼭 x가 여기잖아 지금. 자, 그래서 꼭 x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기를 봐야 돼. 기준점의 y좌표. 자, 기준점의 y좌표라는 것은 결국 f-1이랑 f1을 보라는 거야. 자, 근데 f-1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여기 있는 거고, f1도 여기 있는 거야. 둘 다 x축보다 위에 있지? 그럼 0보다 큰 거네. 그래서 f-1도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D를 봐줘야 되는데, 얘도 두 근에 부호했을 때랑 비슷하게 두 근이 있긴 있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아니면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등호 빼고, 그런 말 없으면 등호를 껴주는 거고. 자, 요게 이제 같이 노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EX를 보면, 자, 요 놈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커. 자, 그럼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일단 두 근이 이렇게 있다고 했고, 한 근은 근이 이렇게 이제 두 개인 건데,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오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자, 같이 노냐 따로 노냐를 볼 거야. 기준점으로 쪼갰을 때 따로지 따로. 다른 구간에 속해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럼 따로 노는 거니까 기만 보면 돼. 기준점의 y좌, 즉 f-1이랑 f1이 어디 있나만 보면 되는데, 자, f1은 이렇게 0보다 작고 f-1은 0보다 크다. 요 두 식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쉽지? 자, 바로 125번 넣어보자. 자, 125번 보면 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자, 1번은 자,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 뭐 딱 봐도 같이 놀고 있겠지. 자,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거 아래로 볼록이고,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거 같이 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꼭끼기를 봐줘야 돼. 자, 꼭 x도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꼭 x를 봤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k 플러스 2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2를 빼주면 자,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두 번째 기준점의 y좌표 볼 거예요. 자, F0도 여기, F2도 여기, 둘다 0보다 커요. 자, F2가 0보다 크다 해결을 해보면, 자, F0은 0, 0 날라가고, 요건데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K가 1보다 작다 나오는 거. F2도 0보다 크대. 그럼 F2는 요게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샥샥 하면 3K가 1보다 작다니까 K가 3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판별식을 볼 건데,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를 봐야겠는데 없어.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판별식을 구하면, 자, 바로 전개하면서 써보면 요놈 빼기 4a 있으니까 더하기 4k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가 날아가는 거고, 이거니까 인수분해 시작했다고 치면 아니고 요게 이제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부등식이 4개나 나온 거야 지금. 자, 번호를 따로 매겨볼게. 1번, 2번, 3번, 4번 이라고 매겨보고, 자, 이것들을 전부 다 만족해야 돼. 싹 다 겹쳐야 돼. 싹 다. 4개가 싹 다 겹쳐야 돼.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지금 1번식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이게 1번식이고, 그 다음에 2번식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번식은 3분의 1보다 작다. 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번식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보다 크거나
빨간색까지가 아무튼 다 겹쳐야 돼. 다. 네. 다 겹치는 부분을 찾으려고 봤더니 이 부분인 거지. 자 이렇게 되니까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는 거야.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답이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얘는 확인해봤더니 같이 놀고 있으니까 꼭지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대. D가 있대. 자,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딱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샵 돼 있으니까 이건 따로지. 자, 따로 놀고 있으니까 D만 보면 되는 거고 기준점에 Y좌표. 근데 기준점이 얘는 마이너스 2밖에 없어. 근데 여기 쓰니까 0보다 작다만 해주면 되네. 자, 저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에다가 플러스 2K 플러스 4 K 더하기 1 요게 0보다 작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네. 너무 쉽지? 자, 그래서 따로가 나오길 바라야 돼 우리는. 그 다음에 넘겨보자. 그 다음에 48쪽에 문제로는 뭐 우리 이제 두 개만 하면 끝날 거야 오늘. 자, 특정 구간에서 부분식이 성립한다. 보통은 뭐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오긴 할 텐데. 자, 요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쭉 보면 1번과 2번이 있거든.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풀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자, 1번을 보면, 자, 범위 내에서 이 범위라는 건 특정 구간이 되는 거겠지, 이제. 자, 범위 내에서의 최대 아니면 최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무슨 얘기냐? 자, 범위 내에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가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한다고 해볼게. 자, 그럼 이런 거야. 2차 함수니까 그냥 딱 요만큼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요만큼이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으란 얘기가 될 거야. 이랬을 때 그냥 쉽게 말해서 다 대입해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자, 제일 작은 놈만 찾아서 얘가 0보다 크다를 확인하면 나머지는 더 크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한 10명이 있는데 내가 뭐 다 여학생들만 있다고 치고 내가 이 여학생들보다 가장 키가 더 큰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때 모든 애랑 다 재보지 말고 그 중에 제일 큰 애랑 재보면 되는 거지. 제일 큰 애랑 재봤을 때 내가 크면 뭐 내가 제일 크겠지. 뭐 그런 느낌인 거야. 작다였지만 내 키를 작다고 하긴 좀 그래서 크다로 바꿨고.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범위 내에서 이런 게 나오면 결국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범위 내라는 걸 쓰자.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큰지를 확인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 상황에서는 최대를 찾아서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지. 자, 요게 이제 1번 방법인 건데, 거기 이제 화살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이제 칠판에는 최소 값이라고 안 쓴 이유가 있는데, 자, 그 화살표를 보면 문제 상황에 따라서 등호 여부가 달라진다. 일단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그랬지. 등호 관련된 거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범위에 따라서 최소값,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범위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근데 여기에서 1이 0이고 3이 0이야. 근데 1과 3은 비어 있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모르면 없는 거라고 했어. 최대값도 없는 거야. 이렇게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더라도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 검은색 문제에는 없을 거고, 있을란가 여기? 물론 130번에서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나중에는 꼭 확인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제 그냥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방금 우리가 했던 근의 위치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 얘도 당연히 문제 상황에 따라 등호 여부는 달라질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적당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자, 첫 번째 손가락 보면 이건 뭐 칠판에 안 적을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대 최소, 그러니까 1번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해. 왜냐면 근의 위치 따로는 괜찮은데 같이면 쓸 게 많잖아. 그래서 1번이 일단 기본적으로 편해. 근데 1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꼭 X를 모르면 (2번을) 쓰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값 할 때 그래프 그려서 꼭 X를 먼저 찾아야 되지. 근데 꼭 X가 문자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뭐야? 근의 위치로 푸는 게 편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일단 물론 그 이제 밑에 또 봐봐. 꼭 X 알 때랑 모를 때로 내가 나눠서 좀 써놨는데, 꼭 X를 알면 무조건 1번처럼 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꼭 X를 모를 때라고 해서 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거기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지나갈게. fx가 0보다 작다고 할 때는 이제 근의 위치를 쓰는 게 낫고, 0보다 크다고 할 때가 있거든. 이제 아래로 볼로 기준으로. 그때는 뭐든 복잡해. 그냥 1번이면 다 복잡한데 그나마 1번이 좀 더 나아. 하다 보면. 근데 어차피 복잡하기는 해. 그래서 뭐 둘 다 하는 걸 연습을 나중에는 이제 해보기는 할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꼭 X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1번이 편하냐 2번이 편하냐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1번으로만 풀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꼭 X를 모르는 경우에서는 이제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근의 위치처럼 풀어놨어. 해설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일단 우리 두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자, 129번이고
특정 구간에서 부등식이 성립해야겠다. 본 순간 아씨 이거 최대 최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x를 아는지 봐야 돼. 자 이거 꼭 x 뭐야? 이 친구들? 이 친구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애기가 막 보더니 뽀로로 친구들 뭐 이런 생각나네 갑자기. 뽀뽀뽀 친구. 뽀뽀뽀 아직도 있나? 니네 어릴 때도 있었냐? 뽀뽀뽀가 뭐예요? 아 모르는구나. 나 어렸을 때는 뽀뽀뽀가 되게 전통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고. 그 애들 프로인데 그 잠깐만 너네 그럼 그거 알지? 그 보니하니 알지? 아 그것도 잘 몰라? 저 빨간만큼 차차 보면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뽀로로 같은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얘기한 건 이렇게 그래요? 어린이 프로인데 그런 만화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린이 예능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근데 돼? 애들은 그 말을 본의 아니? 저는 몰라요. 희영이 나랑 보니 아니? 그 보니 나도 잘 모르니까 보니 아니를 본 적은 없어. 나도 얘기만 들었지. 근데 아마도 그 뽀뽀뽀의 좀 나중 버전이 보니 하니가 아닐까 싶긴 한데 원래 뽀뽀뽀가 그 우리 대한민국 전통이라고 볼 수 있지. 뽀뽀뽀. 그래서 그 아마 보니 하니에 나오는 사람 그 내가 알기로 그 지금 뭐 욕을 했던가 그래가지고 나락으로 간 어떤 연예인이 있어. 이수민인가? 그 사람이 보니 하니에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고 또 트리프레스 알아? 트리프레스? 알아요. 거기 김채연이 아마 그 보니 하니에 나왔던 사람일 거예요. 좀 더 어렸을 때. 근데 그 보니 하니에 나온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 용어가 명칭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고 뽀뽀뽀에도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뽀미 언니라 그랬었어. 뽀미 언니. 그래서 뽀미 언니 출신 유명한 연예인이 있긴 있어. 근데 이거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아마 조여정 알아? 기생충에 나온? 기생충을 볼 수가 없나 너네가? 네. 조여정 다 좀 19금들 같은데 지금 떠오르는 작품들이 아무튼 조여정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뽀미 언니 출신일 거야. 우와. 뽀뽀뽀 아마 검색해봐. 뽀뽀뽀 전통이에요. 역사책에 나와야 돼 이건. 그 정도예요? 뽀뽀뽀 노래도 있어. 이 노래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 뭐였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그게 뽀뽀뽀 주제가야. 그게 뽀뽀뽀 주제가. 그냥 동요인 줄 알았는데. 전통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래요. 대충 나온 동요가 아니야. 그래서 막 있었어. 그게 MBC 거였나? 그래서 막 KBS 것도 있고 막 나중에 뭐 SBS도 생기고 막 그래서 아무튼 왜 그 얘기가 나왔지? 코빅스 여러분 친구들 뽀로로 친구. 오케이. 자, 꼬엑스 1이지 1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꼬엑스 1. 자, 그럼 꼬엑스 알아. 그럼 그냥 편안하게 최대 최소로 가자는 거야. 자, 그러면 0보다 작다 그랬거든. 자, 작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최대를 찾아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고 이제 등호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냐 없냐,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될 거고 코빅스가 1이고 자 범위가 0에서 3까지네. 자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최대 찾고 있잖아. 요거지 요거. 자 이거를 그림으로까지 한번 그려보면 이 노란 놈들이 전부 다 0보다 작으란 얘기는 x축이 이렇게 가는 얘기야. 그러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여기서 최대값이 f3인 건데 얘가 기본적으로 0보다 작을 거라는 거고, 자 등호 들어갈지 파악할 건데 이게 항상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자 잘 봐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 x축이 여기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x축이 요래도 될까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 보라색도 괜찮다면 등호 들어가겠지. F3이 0인 거니까. 자, 근데 보라색이면 이 부분들이 0보다 밑에, 즉 X축보다 밑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등호는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F3 하면 9, 3, 27 빼기 18 더하기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130번. 자, 저 범위에서 요 놈이 또 성립해야 되는데. 자, 요거 꼭 X 알아 몰라? 모르지. 몰라요. 자, 지금 꼭 X가 마이너스 3분의 A야.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이게 최대 최소가 될까 뭐 이런 거를. 자, 최대 최소 한번 1번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맛만 보여줄게. 일단 어떻게 왜 복잡한지. 자, 얘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1이랑 2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럴 때가 있을 거고, 또는 요럴 때가 있을 거고, 요럴 때가 있겠지. 저 범위가. 이걸 다 쪼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지지.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놓고 이제 2번 방법으로 쓴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생각해 볼게. R을 고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랑 2인데 요 범위에서는 얘가 밑에 있으라는 얘기야. X축 아래 있어야 돼. 요 범위에서. 자,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니까 이거 근의 위치로 풀 수 있을 것 같고, 따로인 거 보이지? 따로. 이렇게 쪼개면 이거 따로라는 게, 따로면 더 땡큐지 이제. 자, 그러니까 B만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F-1 0보다 작을 거고, F2도 0보다 작을 거야 일단. 근데 이제 등호 체크 들어가잖아. 잘 봐. 잘 봐야 돼. 자, 잘 봐봐. 이 말 잘 봐봐.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마이너스 1도 내 말 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내 말이 뭐냐면 밑에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요. 자, 봐봐. 마이너스 1에서도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X축보다 밑에 있으라고 그랬어. 그럼 돼야 안 돼? 마이너스 1에서는 어때? X축 아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근데 이쪽 보면, 자, 2는 내 말 꼭 들어야 되나? 아니요. 안 들어도 돼. 쉽게 말하면 1.9만 내 말을 들으면 돼.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갔어. 돼요. 되지? 이거 2는 내 말을 아직 안 들었지만 1.9는 내 말을 들었잖아. 그래서 얘는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주는 거야. 자, 물론 최근 들어서 저 등호 가지고 귀찮게 하는 장난치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긴 해. 근데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잘 파악해야 되고. 자, 이거 이제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 자, 그러면 아까 근의 위치 문제를 풀 때는 왜 등호 생각을 안 했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아까는, 지금은 우리가 근의 위치처럼 푸는 거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까는 문제 표현 자체가 근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 뭐 0과 2 사이. 그럼 0이랑 2는 아니란 얘기야. 0과 2 사이니까.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크다 작다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등호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부등식 문제를 우리가 그냥 근의 위치랑 비슷하게 풀고 있는 느낌이어서 얘는 등호가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등호 파악을 좀 해줘야 돼. 자, 그럼 요거 먼저 가보면 F-1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3-2a 빼기 9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고 F2는 4, 3, 12 4a 빼기 9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게 3 a가 마이너스 4분의 3인가? 요래야 돼. 그래서 요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뭐 이 정도는 굳이 수직선 안 해도 되겠지. 요게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재밌지?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등호만 파악하는 게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도 나오거든. 미적분 1에서도 나오는데 미적분 2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등호를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때는 등호가 무조건 다 들어갈 거거든.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뭐 지금은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어쨌건 딱 우리 요거 할 때만 신경 쓰면 되니까 조금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진도 여기까지.